자, 내일이 방송하는 어느 시점에서 내일이 김행, 유인천, 청문회가 있어요. 그 김행은 야,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왜. 저쪽 계열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어디 가서 이제 좀 얼굴 좀 알려져 가지고 TV나 방송 토론 같은 데 나가면 실력은 진짜리도 없는데 아, 나 장관 먹어서 엄마 뭐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요. 뒤를 파봤더니 김행이 옛날에 방송 패널 할 때 이재명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애 중에 하나잖아. 봐봤더니 얘는 이재명 기준이 뭐 얘 지금 구속돼 있어가지고요. 봐봐 이번에 그 지가 그랬잖아요. 이 회사를 내가 살렸다. 폐업위기여가지고 내 저 주식도 안 사고 그랬다. 그 폐업위기 회사에서 1억 6천만 원을 받았어. 연수 기간 동안에. 회사 그만두고 연수 갔다 했을 때 1억 6천만 원을 저게 받았어요. 만으로 3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1억 6천을 받았다니까.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고 연 5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. 그 회사도 대단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기간에 김행한테 연 5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는 기간 동안 그 직원들한테는 임금 체불돼 가지고 뭐 소송하고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창업 멤버라고는 하지만 저거는 명백한 특혜고 불법이죠. 봐봐요. 그 다음에 했던 황당한 이야기. 이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 이건 맞습니까? 저 장면을 그 기사를 내보냈던 모든 방송들이 저 부분에서 굉장히 빡쳐 있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. JTBC나 SBS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이 자리가 사실 도어 스태핑 하는 자리였잖아요. 이 하고 나서 다음은 더 이상 도어 스태핑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명도 하지 않았던.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성공한 기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인을 운영을 하는 것이 가족끼리 법인 하나 만들어서 본인들의 인맥,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 광고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돈 받아먹고 주식값 올리고 네, 뭐 연금처럼 그 용도로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불법 주식 파킹. 실제로는 백지 신탁해야 되는 주식을 자기 저 신우이한테 맡겨서 뭔가를 하게 만들고 그래놓고 이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거 맞습니까?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주식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이게 인기가 없는 주식이다 보니까 안 팔릴 것 같아서 아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잖아요. 지금도 백지 신탁한 주식 있죠. 어디서 살 수 있냐면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비드라는 작은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. 네. 거기에 백지 신탁을 하면은 그쪽으로 다 공시가 올라가거든요. 거기에 몇 년째 안 팔리고 있는 주식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식이 안 팔리잖아요. 그럼 임기 끝나고 다시 되찾아옵니다. 내가 내놨던 가격 그대로. 그러니까 대부분 공직자들은 백지 신탁이라는 건 누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백지라고 하는 거죠. 그렇지. 근데 내가 누가 살지를 정해놓으면 그건 거래지. 그러니까 하도 그 회사가 못 나가가지고 살 사람이 없어서 신우이가 샀다 그래놓고 이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로 보는 거 맞습니까?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있잖아요. 기업 총수들은 감옥에 가면 안 돼요. 그렇죠. 여건 기업도 아니잖아. 사실 전빵이지. 그렇죠. 근데 지금 그래서 주식 파킹 관련해서는 김웅 여당 의원도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 이것도 골 때리는 게 그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그러고요.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현재 이 시점까지는 그래요. 그러니까 야당이 어딘가요?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행은 커버 쳐주기 어렵다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김행을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사실은 당과의 교감 없이 김행이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맡은 바 이렇게 포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는데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이상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힘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던 인사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실드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. 보여지는 거죠. 그리고 김행이 하는 말들 보면요. 저런 자가 장관하면 되겠습니까? 확인도 안 하고 단독 기사를 날리고 어그로로 트래픽을 끌고 인격살이를 합니까? 조중동이 하는 말인가요? 근데 그 확인도 안 했다기보다는 안 한 것 치고는 대부분 자기가 과거에 했던 영상 그대로 나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다가 요즘 워낙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김행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증빙 자료들이 다 붙어서 나옵니다. 그럼 본인이 해명하면 될 일이에요. 그리고 하나 더.
김행이 7,500만 원 받는 동안 회사 직원들은 임금체불. 모든 악덕의 기준을 다 갖고 있어요. 얘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것도 다 자료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임금 체불한 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걸 뭐 가짜 뉴스라고 또 어그로 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? 우리 같은 정말 코딱지만 하는 회사도 임금체불 안 해요. 내 가치관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.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면 청문회에 나와서 명백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. 예. 임금체불도 있었고. 이 모든 게 다 있다는 종합 비리 백과점 같은 거예요. 여론조사 이번에 저 추석 연휴에 나왔었죠. 3명을 한번 비교해본 여론조사 보면은 김행이 제일 낮아. 야, 신혼식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. 네, 그동안 언론에서 보여줬던 그 비호감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잖아요. 김행 적절하다 24.0, 부적절하다 53.1.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 기반일 거 아니에요. 저 긍정평가가. 그중에서 제일 낮아. 근데 사실 김행이 워낙 본인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좋아했잖아요. 우리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뭐 미친 신호등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본인이 그걸 또 주목받은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신원식이나 유인천도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거죠. 그 사람들이 김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언론이 보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막 휠드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런 거지. 후회되는 언행은 없다. 언론조사, 여론조사 사실 기반하지 않은 기사들을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이런 거예요. 자기는 잘못했다고 없어요. 그러네요. 딱 이게 보면은 여자 윤석열이에요. 그 예전에 그 여성 낙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. 거기에는 그러니까 튀기라는 맞아요. 정말 그런 이상한 말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,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강간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도 잘 키운다. 뭐 그런 관용을 우리가 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, 정말 이렇게 무식 정말 모르고 떠들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여자 일배, 여자 윤석열 막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. 필리핀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강간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기보다는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가 카톨릭을 기반으로 그렇지. 합니다. 가톨릭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사항이 아닌 거예요. 우리나라하고는 그 배경이 다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강간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강간을 당해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? 거기다가 낙태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,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. 그렇죠. 낙태 문제에서 핵심적인 건 여성의 선택권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낳고 안 낳고를 여성이 예. 결정할 수 있어야 결정할 되는데 수 있는 이 선택권이 핵심인 건데 그거는 쏙 빼놓고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정말 튀기라는 말에 충격받았어요.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됐고 예. 그런 단어를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쓸 수 있었는지 음.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 드네요. 진짜 김행 보고 있으니까 얘도 수준 알겠지. 마차가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얘보단 잘 낫겠지. 저 백지 신탁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주식이 없네. 참 어처구니없네 진짜. 그리고 턱을 때리는 게 있어. 턱을 때리는 게 있어. 유인촌도 오늘 똑같은 말을 했고요. 저 블랙리스트 관련해 갖고 김행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문제가 막 벌어지잖아요. 수습이 불가능해.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했어. 청문회에서 의혹 밝힌다던 김행, 국회 청문자료 제출은 거부. 그러니까요. 본인한테 기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다고 난리인데. 앞에 먼저 청문회를 했던 사람들한테 보고 배운 거죠. 그리고 청문회 때 대충 뭉치고 가면은 엄청 두들겨 맞고 윤석열이 임명.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이게 강행을 할 거란 말이죠. 그럼 이제 만평 나오겠죠. 이렇게 쩔뚝쩔뚝거리고 코피 흘리는데 임명장 받는 그런 만평 나오겠죠. 아, 무슨 이런 정권이 다 있냐? 뭐 기함하겠어 얘들 보고 있으면. 이번 장관 후보자들 방금 채팅창에서 정리해 주셨어요. 붕짜자 붕짜 찍지마 튀기. 아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지고 단층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탄핵이라는 화석이 돼요. 씨발. 아 나 정말 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놈들이 문재인 정부 때 후보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대충 비슷한 레벨이었다면.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?
그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언론에서 이미 가루가 됐겠죠. 윤석열 아버지 돌아가신 날 불을 피웠던 이 연기가 용. 내가 그게 박근혜 때 저 형광등 100개 아우라 이후에 아주 처음 보는 명장면이었다 씨발 정말. 진짜 형광등보다 훨씬 심한 거죠 이거는. 아, 근데 제 느낌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용이라고 확신했을 것 같고요. 네. 그러니까요. 자, 어처구니가 없네. 그 정도의 믿음으로 보면 없던 용도 보일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령산 아니야, 령산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자, 1부 마칠게요.